안녕하세요. 샤튜브 샨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국 대학교 랭킹 어떻게 매겨질까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저희도 알아봤어요. 일단 저희가 미국 대학교 랭킹을 항상 볼 때 가장 근거하는 자료가 바로 usnews.com입니다. 이 usnews.com 같은 경우는 매년 새로운 랭킹을 이렇게 발표를 하고요. 올해도 발표를 했죠. 얼마 안 됐는데 9월 13일인가 발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항상 1등하는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는 올해도 1등을 했고 올해 처음으로 콜롬비아 대학교가 랭킹을 2등을 했습니다. 하버드랑 콜롬비아, MIT가 둘 다 2등이에요. 이런 식으로 랭킹이 매년마다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어요. 그럴 때 아니 얘네들은 뭔데, 지들이 뭔데 랭킹을 매겨? 어떻게 매기는 거야?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일단 랭킹을 매길 때는 총 6가지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6가지 카테고리도 다 비율이 달라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아웃컴 카테고리는 총 40%를 차지하고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40점인 거죠. 이 아웃컴 카테고리 안에서도 또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이 아웃컴 카테고리 안에 있는 Graduation and Retention Rate가 총 22%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Graduation Retention Rate는 100점 만점에 22점이라는 건데 말 그대로 우리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 그런 다음에 2학년 때 딴 데로 새지 않고 계속 다니는 거, 그리고 다니면서 꾸준히 다니다가 졸업을 하는 거, 이게 가장 대학교 평가를 할 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우리 학교를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우리 학교가 좋으니까 편입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계속 쭉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율이 총 22%이다, 22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Graduation Performance Rate라고 해서 이거는 말 그대로 실제 6년 안에 얼마나 많은 학생이 졸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졸업을 얼마나 하는지를 비교하는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 6년 안에 졸업하는 학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점수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그 다음번 카테고리는 바로 Social Mobility 카테고리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총 5%인데 무슨 말이냐면 연방정부라든지 이런 대학교로부터 장학금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점수가 또 매겨진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우리 학교에 입학했을 때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수를 좀 더 많이 받는 구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졸업생들의 부채 상환, 이거라고 하는데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 우리 대학교로 졸업을 하잖아. 근데 우리 대학교 졸업했는데 빚이 많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야. 근데 우리 대학교에 졸업을 했어. 근데 얘가 빚이 없어? 그럼 플러스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대학교 졸업했는데 빚이 많은 학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학교 점수는 깎이는 거고요. 우리 학교로 졸업했는데 부채가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점수가 올라간다. 한마디로 얼마나 부잣집 아들 딸내미들이 많이 있는가, 이게 대학교 평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아웃컴 카테고리를 보시면은 딱 2가지죠. 얼마나 그 대학교를 사랑해, 얼마나 그 대학교를 사랑해서 편입을 안 하고 졸업을 할 거냐, 그리고 얼마나 돈이 많냐. 여기에 따라서 대학교 랭킹이 좀 좌지우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총 40점이 아웃컴 카테고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이 카테고리 때문에 usnews.com이 공신력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뭐 대학교 입학처장이라든지 입학총장, 아니면 입학사정관, 아니면 교수님들, 이러신 분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1점부터 5점까지. 한마디로 1점을 받으면 4%니까 4점을 받겠죠. 2점을 받으면 8점, 그리고 5점을 받으면 20점 만점을 받는 거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 하버드 입학청장이 이러는 거예요. 야, 이번에 위스콘신 대학교 좀 좋은데? 얘네 4점 주자. 그러면은 위스콘신 대학교는 16점을 받는 건데, 야, 이번에 일리노이 대학교는 좀 별로인 것 같아. 얘는 3점 하면 일리노이 대학교는 12점을 받겠죠. 이런 식으로 각 교수님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해당 대학교를.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좋은 평가를 받았냐에 따라서 그 대학교의 순위에 변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1등 대학교랑 그 다음에 28등 대학교랑 그 다음에 47등 대학교랑 점수 차이가 되게 신기해요. 이거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프린스턴 대학교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그런데 뉴욕 대학교는 100점 만점에 78점입니다. 그러니까 22점이나 차이가 나죠. 그런데 28등 대학교랑 별로 차이 안 나는 47등 대학교 있잖아요. 이 47등 대학교인 일리노이 대학교 같은 경우는 72점입니다. 즉 28등과 47등의 괴리는 6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28등과 1등의 괴리는 22점이 난다. 그러니까 이 대학교 평가에서 진짜 1.2점은 진짜 랭킹을 수십 번 바꿀 수 있는 그런 큰 변화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들이 우리 대학교에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랭킹이 조금씩 변화한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를 평가하는 카테고리는 바로 Faculty
and professor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20%를 해당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총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학급 규모이다. 한마디로 학급 규모가 뭐 적다, 크다 이거에 따라서 뭐 바뀌는 것 같긴 한데 일반적으로 주립대학교는 학급 규모가 크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립대학교들은 학급 규모가 상대적으로 좀 작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린스턴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버드 이런 데는 되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게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얘네들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프린스턴 작잖아요. 프린스턴 대학교 얼마 안 뽑는데 근데 프린스턴이 100점 나온 거 봐서는 뽑는 인원이 더 많으면은 한마디로 대학교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면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코넬입니다. 왜냐면 코넬 같은 경우는 아이비리그 대학교 중에서 가장 많이 뽑아요. 제일 커요 규모가. 그런데 아이비리그 중에서 랭킹이 제일 낮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학급 규모가 작은 뭐 다트모스, 그러니까 다트마우스라든지 아니면 브라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버드, 프린스턴 이런 대학교는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usnews.com에 의하면은 학급 규모가 큰 주립대학교들은 상대적으로 점수를 좀 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직원들의 급여입니다. 한마디로 그 해당 대학교에 다니는 교직원들이 월급을 많이 받아. 그러면은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7%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교직원들이 월급을 짜게 받아. 그러면은 아무래도 랭킹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교직원들이 월급을 많이 받는다라고 한다면 랭킹이 높아지겠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돈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 돈을 많이 주는 대학교는 부자이니까 그러니까 급여를 많이 주겠죠. 그러니까 부자인 대학교들이 아무래도 유명할 수밖에 없고 랭킹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신기한 게 교수의 학위 수준이에요. 한마디로 그 해당 교수가 얼마나 랭킹이 높은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았냐 그 여부가 이 교수 자원 여기 카테고리에 3%에 해당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하버드 대학 출신은 하버드 선생님밖에 없어. 그러면 만점을 받겠죠. 우리 프린스턴 대학은 프린스턴 선생님밖에 없어. 라고 하면 만점을 받겠죠. 그만큼 좋은 대학교일수록 좋은 학위를 가진 교수님들이 많다라고 하면 더 점수를 많이 받는 구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수당 학생 비율인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튜던트 패컬티 레이시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교수 한 명당 학생이 18명 있어. 일반적인 주립대학교는. 그러면은 좀 더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교수 한 명당 스튜던트가 한 7명에서 6명이야. 그러면은 좀 더 점수를 받는 구조이다. 근데 이거는 1%밖에 안 하니까 그렇게 크리티컬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정규직 문제가 나왔네요. 전임 교수 비율.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교수님들이 정규직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 점수를 받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1%입니다. 그래서 이 패컬티랑 교수님들의 질, 학생들의 분배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총 20%의 기준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했는데 벌써 80%가 나왔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뭘까? 네, 나머지는 그렇게 큰 비중이 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는 바로 파이낸스, 즉 재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나 많은 대학교들이 학생들을 위해 돈을 많이 쓰냐. 그러니까 여기는 총 3가지 카테고리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렉처, 한마디로 이 렉처를 위해서 돈을 얼마나 쓰는지. 두 번째는 리서치, 학생들이 하는 혹은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리서치에 돈을 얼마나 투자를 해주고 얼마나 리서치 펀딩을 주는지. 마지막으로는 스튜던트 서비스, 한마디로 스튜던트 서비스를 위해서 돈을 얼마나 쓰는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해서 준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대학교가 돈을 학생들한테 많이 쓰면 쓸수록 점수를 많이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이 없는 학교들은 돈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랭킹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돈이 있는 학교들은 난 돈 많으니까 팍팍 쓸게 라고 하면 또 랭킹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의아하실 것 같은데 이 5번째 카테고리는 바로 학생의 우수성입니다. 한마디로 해당 대학교에 얼마나 높은 SAT 점수를 확보한 학생들이 있는지 혹은 얼마나 높은 GPA가 있는 학생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점수를 주는데 이건 총 7점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7점이니까 이게 유의미하게 랭킹을 바꿀 수도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쏠림 현상이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은 학교니까 돈을 많이 써. 그러니까 우선 학생들이 더 많이 지원을 해. 그러니까 우선 학생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 걔네들이 사회적으로 나가서 돈을 더 잘 벌어. 기부도 해. 그러니까 계속 좋은 대학교는 랭킹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상대적으로 랭킹이 낮은 대학교는 랭킹이 절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벽 같은 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현상이긴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도 돈입니다. 동문 기부. 한마디로 이 돈을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점수를 주는데 이거는 총 3점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웃긴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원래 칼리지 오브 비즈니스라 불렀지 비즈니스 스쿨에 이름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인디애나 대학교 같은 경우도 켈리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일리노이 대학교만 비즈니스 대학교에 이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칼리지 오브 비즈니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칼리지 오브 빅스 비즈니스로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냐? 이 긱스라는 사람이 비즈니스 학과에다가 돈을 많이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칼리지를 긱스라는 이름을 따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동문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기부했냐에 따라서 학교들의 랭킹도 바뀔 수 있다. 이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3%밖에 안 되니까 어마무시하게 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위권 대학교들 같은 경우는 1.1점이 되게 중요하니까 기부를 좀 많이 해주면 당연히 그 대학교가 랭킹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usnews.com이라는 데가 맨날 랭킹을 매기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랭킹을 매기는 거야? 그리고 랭킹 매기는 기준이 뭐야?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좀 씁쓸한 게 돈이 많은 학교가 아무래도 랭킹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돈이 많아야지 랭킹이 높아지는구나. 이런 걸 좀 알아버리니까 좀 씁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랭킹이 낮은 대학교들은 상대적으로 좀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구나. 올해 일리노이 대학교 랭킹 많이 떨어졌어. 얘네 오늘 돈이 없구나. 뉴욕 대학교 랭킹 많이 올라갔네. 얘네 돈 많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돈이 있고 없고의 여부가 그 대학교를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이 usnews.com에 의하면 돈이 많은 게 더 랭킹을 올리는데 유리하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